네, 오늘도 이제 일전에 했었던 그 데모 사이트를 리액트 버전으로 포팅하는 과정 진행할 거고요. 11번 프로젝트 마이 사이트 데모라는 이름으로 리액트 프로젝트 새로 생성할게요. 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돼서 그 페이지 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생성된 프로젝트 열어볼게요. 자, 일단 필요한 초기화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파일 삭제할게요. index.js도 불필요한 부분들 일단 날려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헬로월드라고 메시지 출력하는 형태로 일단 리셋을 해놨어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배포된 자료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요, 일단은 그 패러렉스 123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왜 화면 스크롤 때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예요. 이거는 사이트 디자인에 박아놓을 거니까 src 밑에다가 SF 폴더 만들고 img. 오늘 그냥 img라는 이름으로 다 합쳐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src 밑에 sh 밑에 img라는 이름으로 3개 놔주시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퍼블릭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맵이라는 파일은 안 쓸 거예요. 우리 전에 이거 안 쓰고 구글 맵으로 대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파일은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어제는 프로젝트 만들고 그냥 기본적인 초기화 과정까지만 그냥 1교시에 진행을 했는데, 뭐 오늘도 이제 어제랑 비슷한 과정을 밟을 거라서 어제보단 그래도 좀 작업 효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게 이제 기본 초기화랑 헤더부터 잡는 것까지인데 1교시를 그거까지 진행을 할게요. 근데 어저께 2시간 동안 했던 거를 갑자기 오늘 1시간 만에 하라고 하면 이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1교시 실습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을게요. 자, 일단 초기화 과정인데요. meta.js는 그냥 어제 썼었던 파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복사하다 보니까 여기 타이틀도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스크린 캡처된 자료에 타이틀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일들은 미디어 퀄이랑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스타일 시트에 관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몰아놨어요. 폴더 구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폴더 구성은요. 물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규칙성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파일이 colors.js인데요.
기본적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SCSS를 쓰잖아요. SCSS의 장점이 변수라던가 혹은 믹스인 같은 어떤 모듈화된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들어오면서 그 장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한번 꼬였어요. 그래서 변수를 어떤 식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뭐 방법들이 다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자바스크립트스러운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칼라스.js예요. 이건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에 변수 값들을 이렇게 쭉 정의를 해요. 요 값들은 전에 우리가 그 SCSS 파일에 정의했었던 변수예요. 전에 우리가 이 예제했을 때 SCSS에 정의했었던 그 변수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정의한 거예요. 특이사항은 익스포트 디폴트가 아니죠. 익스포트 디폴트는 파일 하나에서 한 번밖에 못 써요. 여기서는 변수 여러 개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그냥 익스포트예요. 미디어 쿼리는 어저께 했었던 파일 진짜 손도 안 댔고요. 이제 글로벌 스타일스.js 자, 이제 이 파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칼라스.js의 모든 내용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이걸 가져와서 칼라스라는 이름의 객체에다 담았어요. 칼라스 파일에서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변수 값을 내가 갖다 쓰고 싶으면 칼라스.블랙, 칼라스.그레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모든 태그의 폰트 사이즈 16이라는 부분 어제 코드랑 다르게 좀 추가해 놨고요. 색상 값을 갖다 쓸 때 A 태그의 기본 색상 값 달러 괄호 열고 칼라스.블랙 이런 식으로 쓰시면 CSS에 중간중간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뭐 믹스인 같은 것도 쓰면 좋긴 한데 사실 제가 해봤더니 변수값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막 화려하게 갖다 그 믹스인을 다루거나 그러지는 잘 않더라고요. 자, 글로벌 스타일스.cs가 JS가 어제 기준으로 조금 변경이 생긴 거고요. 자, 이제 3단 레이아웃으로 나눠 볼게요. 컴포넌트 안에 또 어제처럼 header.js 그리고 footer.js 만드시고요. rfc 단축키로 기본 초기화, 헤더도 rfc 단축키로 기본 초기화. 자, 그러면서 이제 배경 색깔 적당히 하나 넣어주고 여기는 헤더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태그 하나 넣어주시고, 푸터도 배경 색깔 하나 넣어주시고, 아 여기가 푸터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 특이사항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 이건 div 태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모름지기 그래도 사이트의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 용이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div가 아니라 시멘틱 태그로 헤더 태그와 푸터 태그로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div를 하셔도 1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헤더, 여기도 푸터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의 몸통 역할을 할 메인 쪽 페이지스 만들고, 또 어제처럼 메인이라고 폴더 만들고요. 이 메인 폴더 안에 index.js 넣을게요.
자, 초기화 하고요. 제목으로 메인이라고 잡아주고 배경 색깔 넣어줬어요. 그럼 이걸 이제 index.js랑 app.js에서 얘네들을 조립해주면 되죠. 자, 먼저 index.js입니다. 인덱스 파일은 이제 우리가 리덕스라는 거를 다루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칠 게 1도 없어요, 앞으로. 리덕스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하기 전까지는 그냥 요 코드가 고정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썼고요. app.js입니다. app.js도 어제처럼 헤더랑 푸터 가져와서 헤더랑 푸터 가져와서 얘를 화면 안에서 조립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해줬어요. 아, 여기 메인 임포트를 안 했네요. app.js에서 메인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라우트도 임포트 안 했네요. 정신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 레이아웃 영역 나눠 놓은 것까지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래도 25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차라리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1교시 실습 시간에 짧게 잡을게요. 요 정도 정리하시는데 한 15분 정도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8시가 아니라 7시 50분에 2교시 시작할게요. 혹시 부족하시면 이따 또 늘릴게요, 시간.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서 3단 구조 잡겠습니다. 네, 스텝 1까지 진행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헤더 푸터 작업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이트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요 메뉴 영역이 지금 헤더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UI 특성상 헤더가 메인 영역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자연스럽게. 뒤에 배경 커다란 이미지 있죠? 요게 지금 통째로 메인 영역인데 헤더가 지금 메인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본문 영역 들어가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 요 까만색 영역이 푸터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먼저 헤더를 작업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아이콘 버튼이 있죠. 그냥 목록 정의 태그로 5개 넣습니다. UL 태그 안에 클래스 네임은 메뉴라고 먼저 부여를 해놨고요.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여기서 이메시 먹을 5개. 네, 이렇게 넣고요. 자, 각각의 a 태그 안에 이제 아이콘과 스판 태그로 텍스트 넣었어요. 첫 번째 아이콘은 FA 홈, 두 번째는
FA 유저. 어제 메타에 그 폰트 어썸 참조하는 스크립트를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서치. 네, 그럼 이렇게 아이콘 5개가 나와요. 이제 요걸 가지고 CSS를 한번 붙여보죠. 자, 일단 배경 색깔 줬었던 거는 주석으로 막아놓고, 메뉴 영역이니까 다른 애들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포지션 부여해서 위에 붕 떠 있게끔 했어요. 자, 그 위에 붕 떠 있으니까 지금 메인 영역이 뒤로 숨어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겹치는 부분이 생겼었는데, 예제는 여기서 메뉴 영역의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줘갖고 겹치는 걸 가려버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전체 UI를 봤을 때 메뉴 자체가 이렇게 요 그림 영역이랑 겹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그래서 배경 색깔 따로 안 줄 거고요. 대신에 메인의 인덱스에서 여기다가 패딩을 좀 여유 있게 미리 넣어놨어요, 임시로. 일단 작업하는 동안은 좀 겹치지 않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영역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놨고요. 자, 계속해서 다시 헤더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한번 띄워보면, 헤더 영역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죠. 자, 포지션 속성을 앱솔루트로 가지면은 명시적으로 넓이 값을 주셔야 돼요. 넓이가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메뉴라는 클래스, 현재까지 헤더 컨테이너에 준 거고, 이 메뉴라는 클래스, 점 메뉴한테 맥스 위드스를 1800픽셀로 줄게요. 맥스 위드스니까 만약에 1800픽셀보다 작을 때는 100% 역할을 할 거예요.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면은 메뉴들이 이제 가운데로 쭉 나열이 되죠. 자,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 메뉴 안에 li 태그들이 있어요. li 태그들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일단 센터로 박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li 태그만. li 태그가 지금 5개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마지막 li 태그만 아까 UI상의 오른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자, li 태그 중에 마지막 요소만 마진 라이트 오토 줍니다. 그럼 얘 혼자 오른쪽으로 가서 붙는 거죠. 그리고 UI를 보면은 마지막 요소는 텍스트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스판 태그한테, 마지막 요소 안에 있는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줘요.
그러면 마지막 검색 버튼은 글자가 안 나오죠. 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링크들. li 태그 안에 들어있는 링크들이요.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글자 크기랑 굵기 정도 일단 좋습니다. 글자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 태그한테 패딩을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애들이 덩치가 좀 불겠죠, 이렇게. 덩치가 좀 불겠죠. 패딩을 줬으니까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요 주변에 패딩 잡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스판 태그. 아이콘 옆에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지금 A 태그한테 폰트 사이즈를 18로 줬기 때문에 아이콘 크기도 18이고 글자 크기도 18이에요. 글자 크기는 17로 해서 조금 죽였고요. 마진 레프트 15 줬으니까 아이콘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아이콘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마진 레프트 10만큼.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모바일적인 특성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요소에 대해서 뭔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만 줄게요.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은 칼라 수점 아까 만들었었던 블랙 오피. 저걸 쓰려면은 색상 관련된 소스 임포트 해와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 주고요. 자, 이제 모바일 사이즈를 가정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 모바일 상태에 대한 그 처리를 여기다 추가할게요. 자, 일단 이 li 태그들이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5개니까 개당 넓이를 20%씩 똑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부터 최대 MD까지만 넓이 20%.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각자 자기네가 알아서 각자 생존. 넓이가 이제 똑같이 20%로 균등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아이콘 있죠. 얘를 지금 디스플레이 논으로 했잖아요. 모바일 사이즈에선 디스플레이 블록. MQ is not defined. 미디어 쿼리 관련된 코드를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자, 그러면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요 서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서치가 사라지고. 근데 아직 아이콘하고 글자들이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 태그 안에 있는 요 텍스트, 스판 태그 영역이죠. A 태그 안에 있는 스판 태그. 얘네들한테 모바일에서의 특징을 또 줘야죠. 자, 넓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옆에 들어오고 어떤 애들은 밑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일단 요거를 타입하려면 이 스판 태그가 전부 박스가 되면 돼요. 블록 레벨. 그럼 문단을 구성하니까 위에 거랑 문단이 구별되겠죠. 그래서 이 스판 태그한테 모바일 사이즈에서만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 이렇게 문단 구성되고요. 아이콘하고 위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탑 5픽셀. 그럼 위에 조금 떨어졌고요. 아까 우리가 이 스판 태그한테 마진 레프트를 10픽셀을 줘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보이는 거예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마진 레프트를 0으로 돌려요. 가운데 쏠리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사이즈하고 데스크탑 사이즈 글자 크기 좀 달라야 되니까 글자 크기랑 굵기를 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반응형을 만드실 때 일단은 한 사이즈에 먼저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해상도 줄여가면서 부분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작업이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 귀찮아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 영역 잡았고요. 이번에는 푸터 영역이에요. 자, 다시 원본 사이트 보면은, 자, 푸터 영역에 얘는 A 태그고요. 버튼처럼 보이게끔 클래스를 좀 준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목록정이에요. 그럼 그 안에 li 태그 들어가 있는 거고, 각각 클릭해야 되니까 또 A 태그로 감싸놨겠죠? 그 안에 아이콘들 넣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카피라이트 하나 걸었습니다. 자, 일단 on to the tab이라고 하는 저 버튼 부터 열어서 to the tab이라고 하는 버튼, 네, 아이콘 잡아줬고 클래스 to the tab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목록 정의 태그 걸었어요. 이 안에 li 태그인데 li 태그 안에 a 태그고요. href 속성이 샵인 요소, 이 안에 i 태그가 있죠. 요거를 5세트를 놓습니다. 전에 이메시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CSS 선택자를 쓰면은 그 태그 만들어지는 게 좀 수월해진다고. 이제 각각의 i 태그한테 아이콘을 주기 위한 클래스만 부여할게요. 첫 번째 거는 FA 브랜드 안에 스퀘어 페이스북, 두 번째 거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 거는 스냅챗, 그 다음은 핀터레스트, 그 다음은 트위터, 하나가 더 있었네요. 링크드인. 그 마지막으로 목록 태그 밑에 어드레스 태그. 어드레스 태그는 원래 스타일시트를 따로 안 건드리면 글자가 옆으로 기울인 꼴로 나와요. 자, 일단 항목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얘네들 CSS 잡아줘야죠. 자, 요 배경 색깔은 주석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준비했었던 색상 코드 임포트 합니다. 푸터 영역은 원 디자인에선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이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자를 검은색으로 잡아줘요. 가운데로요. 가운데로 올렸죠. 아이콘들은 지금 드래그가 안 되고요. 상단하고 좌우 여백을 잡아줘요. 배경이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좀 드래그를 해놓고 작업하시면 수월해요. 아니면은 배경 색깔을 임시로 잠깐 원래 거로 되돌리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요 영역 투더 탑이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경 색깔을 라이트 그레이. 배경 색깔 라이트 그레이 들어갔죠? 보통 이제 어떤 그 버튼 같은 거의 사이즈를 잡을 때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쓰기보다는요, 그냥 패딩으로 잡으세요, 사이즈를. 왜냐면은 위드스하고 헤이트로 사이즈를 잡으면 글자 수가 많아지면 삐져 나가버려요.
근데 패딩으로만 잡으면 글자 수가 늘어나면 알아서 넓어져요. 버튼 자체가. 안 그러면 우리가 글자 사이즈까지 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잡을 때는 적당히 패딩으로 넓이만 잡아주시고 글자 크기만 제어하세요. 그러면 적당히 사이즈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일종의 꼼수죠, 뭐. 자, 글자 색깔하고 그 다음에 마진 보텀 노서 아래쪽에 아이콘들 좀 아래로 밀겠습니다. 네. 글자 색깔 좀 회색으로 주고 이렇게 아래로 밀었고요. 이 윗방향 화살표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I 태그한테 마진 라이트 부여해서 글자를 좀 옆으로 밀게요. 옆으로 좀 밀렸죠?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 색상하고 글자 색깔을 좀 차이를 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목록 정의는 소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서 가로 배치 시키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센터로 줘서 li 태그들을 가운데로 몹니다. 아, 이게 a 태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a 태그가 밖으로 나와야 되네요. 네. 소셜리스트가 요 a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가로로 쭉 배치가 됐고요. 이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잡아주고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줍니다. 여기서는 블록을 줘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 플렉스를 걸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여기 태그가 II라고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넣고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진. 디스플레이 블록을 준 이유가요. 블록 레벨 요소가 아니면은 패딩이나 마진이 상하가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하 마진도 주기 위해서 블록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위아래 간격도 좀 넓어졌죠?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을 그린으로.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이거 보면은 왠지 백그라운드 컬러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폰트예요. 아이콘. 이 폰트들은. 그러니까 아이콘 자체의 색깔을 바꾸려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그냥 글자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어드레스는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8로 줬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옆으로 기울지가 않은 게 아마 리셋 CSS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지금 희끄무리 해갖고 지금 다 되게 잘 안 보이는데 잊어먹으신 거 아니죠? 원래 배경 색깔은 까만색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 푸터까지 잡았어요. 일단 요거까지 하시죠. 네, 다음 단계는 하시는 동안 보내놓을게요. 자, 이제 메인 영역을 들어갈 건데요. 자, 요게 이제 메인 영역 전체인 건데, 저번에는 메인 영역의 코드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나눴었어요. 좀 많이 나눴었어요. 이번에는요,
보니까 여기 그림 들어가 있는 게 중간 그 영역 나누는 시작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어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 1교시 때 여기랑 여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2교시부터는 AJAX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작업량이 좀 많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 요 그림들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니까 높이가 다르고요. 그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은 여기 배경 색깔이 좀 들어갔고, 요 정도 차이를 빼고 그냥 배경 이미지 들어간 다음에 컨텐츠가 가운데 쏠린다라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한테 전부 점 타이틀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인 기본 틀은 이제 공통 영역으로 뽑아내고 배경 이미지랑 높이 값만 각각 따로 설정을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드린 글로벌 스타일.css에다가 따로 넣은 거예요. 글로벌 스타일, CSS가 아니고 JS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영역을 잡아 놓고요. 넓이는 100% 잡고 높이는 40VH.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배경 이미지는 커버, 배경 이미지 위치는 센터의 센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픽시드라고 주면은 스크롤 되면서 배경 이미지가 깎이는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텍스트 박스한테 헬로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부여를 했어요. 얘네한테 마진 오토. 그리고 글자 색깔은 화이트. 미리 정해놓은 변수를 쓰기 위해서 칼라스에 대한 임포트가 또 들어가야 돼요. 위쪽에 임포트에서 칼라스 임포트 돼 있고, 올라온 김에 미디어 쿼리도 미리 해놓을게요. 미디어 쿼리 좀 이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표기하고 여백. 아직 태그가 아무것도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단 공통 영역이니까 미리 잡아 놓을게요. 자, 데스크탑 사이즈에선 30에 50인데 모바일 사이즈에선 패딩 조금 작게 줬고요. 이 안에 헬로라는 박스 안에 H1 태그하고 P 태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H1 태그, 글자 크기, 굵기, 뭐 화이트 스페이스, 아래 여백 이 정도 좀 잡아주고 모바일에선 글자 크기 좀 작게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P 태그 폰트 사이즈 20에 글자 크기 굵기 300 그리고 모바일에선 16 정도로 좀 작아지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요.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셋도 어제처럼 제가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박스에 들어갈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introduce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introduce. 이 안에 여기 네모 박스 영역을 hello, MSG1과 MSG2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about me. 제목은 about me.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여기 조그맣게 표 있죠? 컨텐츠 텍스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을 포토박스라고 지었는데요. 여기 이름을 일부러 좀 다르게 적느라고 프론트엔드 스튜던트라고 적었고, 이미지,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경로, 컨텐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 스킬. 여기에 들어간 타이틀.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섹션이라는 이름으로 배열로 잡았고요. 아이콘 이름, 제목, 퍼센테이지. 아이콘 이름, 제목,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세 개 넣습니다. 그럼 반복 돌리면 여기 추르륵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이것도 배열로 잡아서요. 밸류와 텍스트로 나눠서 영역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잡았어요. 그럼 이것도 반복 돌리면 들어가겠죠. 기존의 HTML 작업 결과물을 리액트로 바꾸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은 전부 제이슨으로 빼시면 돼요. 리액트는 전반적인 틀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스텝 2에서 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이 페이지 폴더 안에 지금 메인 폴더에 인덱스만 딸랑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제가 3개 영역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3개 영역으로 컨택, 그 다음에 인트로듀스, 프로필 이렇게 들어갈 영역 3개 잡아놓고 인덱스에서 인클루드에서 영역만 일단 뿌려놨어요. 영역을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3개 영역이 잡히게끔 준비해 주고요. 요게 지금 스텝 2에 추가된 거예요. 메인의 index.js 안에 3개의 하부 영역 만드는 게 지금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 글로벌 스타일 잡아주고 데이터셋 파일 확인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트로듀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인트로듀스에서 색상 값들 정의한 파일, 미디어 쿼리 파일, 데이터셋, 그리고 그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 하나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introduce 영역 안에서도 크게 영역이 4개로 나뉘어요. div 클래스 네임은 타이틀. 그 다음에 div 클래스 네임은 about me. div 클래스 네임은 스킬. div 클래스 네임은 포인트. 항상 영역을 나눠 놓고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영역들 잡혀 있고요. 타이틀 안에는 헬로라는 박스 안에 이제 내용을 출력을 할 건데, 이 데이터셋이라고 가져왔잖아요. 데이터셋, 요거 전체를 가져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따 다른 섹션에서 들어갈 프로필의 컨텐츠하고 컨택에 대한 컨텐츠도 넣을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이걸 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dataset.introduce만 여기서 쓸 거죠. 이 안에 보면은 hello, about me, 포토박스, 스킬, 포인트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요 5개를 구조분해할 겁니다. 자, 그래서 hello, about me, 포토박스, 스킬, 포인트를 dataset.introduce에서 분해해라. dataset.introduce에서 hello, about me, 포토박스, 스킬, 포인트를 분리해라. 이걸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아예 접근할 때부터 dataset.introduce.hello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에 내용을 출력할 때 dataset.introduce.hello.ms 이렇게 출력하셔도 돼요. 근데 이러면 점 찍고 들어가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축약하자고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MSG1과 MSG2 안녕하세요 땡땡땡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about me에 들어갈 내용도요. H2 태그로 타이틀, 3 태그로 서브 타이틀, P 태그로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출력하고 그림 출력해주고 메시지 출력하고 쭉 이렇게 출력되게끔 해놨고요. 스킬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틀 뽑아주고 밑에 섹션을 반복 돌릴 거예요. 그래서 스킬에서는 H2 태그로 스킬점 타이틀이라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반복을 돌릴 건데 이렇게요. 리턴 한 다음에 요 안에서 하나의 출력될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스킬점 섹션. 스킬점 섹션. 이걸 갖고 반복 돌리니까 V 하나가 요거예요. 자, 요렇게 된 건데요. 여기에 아이콘 이름이 지금 FA 카메라라고 하나만 들어있어요. 여기 클래스가 들어간 걸 보시면은 역다운표죠. 역다운표는 전체적으로 문자열 안에 변수값을 삽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V의 아이콘 FA 카메라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역다운표로 감쌌다라는 거는 결국 자바스크립트 연산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다운표 값을 사용하시려면은 변수 출력처럼 중괄호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를 접목해서 하나의 완성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밑에도 바 w90p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잡았어요. 바라는 클래스로 막대기를 표현하고 w90p는 넓이 90%를 줄 거예요. 근데 이 90이라는 값도 여기 데이터셋에 변수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원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는 W90p, 여기는 W85p, 여기는 W75p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값들이 서로 다르니까 반복문 같은 걸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실 때 내가 어느 부분만 변수 처리하면은 대충 비슷한 애들을 반복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구상을 하셔야 돼요. 전체 영역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한 번에 처리할까? 어떤 태그나 어떤 속성을 변수로 처리하면은 거기를 반복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여기서는 요 90, 85, 75 얘네들을 변수화 시킨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내용물을 보면 여기에 요 90이라는 값이 지금 변수예요. 그게 결합돼서 바 W90p 밑에는 바 W85p 이 밑에도 바 W75p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해드린 코드에는 여기 스킬을 제가 알맹이 없는 태그로 묶어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알맹이 없는 태그로 묶어놨어요. 이거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이걸 리액트에서 플래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리액트에서 뭔가 리턴을 할 때는 반드시 태그 한 덩어리만 리턴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나는 곧 죽어도 h2 태그하고 p 태그를 리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덩어리이기 때문에 리턴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 div로 묶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CSS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걸 div로 묶으면 선택자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div로 묶으면 CSS 선택자가 일그러지는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는 리턴을 못 하죠. 그럼 이제 지금 어제까지의 우리는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div로 묶고 CSS의 그 선택자를 수정해야 된다고요. 주로 자식 선택자를 많이 쓰면 그래요. 자식 선택자는 바로 한 칸 직계자손이니까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플래그먼트인데요. 이렇게요. 실제로 HTML상에서 태그를 출력하진 않는데 리액트는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div인데 div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반복문 돌아가는 영역을 제가 플래그먼트로 묶었는데 아까 해보니까 이거 안 묶었어도 상관이 없네요. 자, 그 다음 포인트 영역이요. 여기도 이제 전체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박스를 하나 잡아주고 데이터셋에 보면은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또 배열이 있어요. 표시될 내용들을 밸류와 텍스트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반복 돌면서 포인트 아이템 키 잡아주고 v.value와 v.text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텍스트가 전부 쪼르륵 나오죠. 텍스트가 쪼르륵 나와요. 자, 태그 구조가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이건 CSS까지 하면 오늘 다 완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거 일단 데이터 출력하는 것만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예제들의 전체 주제 1번 화면 영역 나누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영역 나누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잘 나누면은 CSS가 좀 편한 거고 못 나누면은 CSS가 좀 불편한 거고. 근데 이게 왜 정답이 없는 거냐면 디자인 똑같은 사이트는 없거든요. 한 군데도. 디자인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사람들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단히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정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자체가 정답이에요. 지금 이 예제도 우리 저번에 실습했던 거랑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태그 구조가. 두 번째, 텍스트 직접 타이핑 하지 않기.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글들은 데이터 파일을 따로 뽑아서 거기서 가져오게끔. 그래야 나중에 그 백엔드랑 연동하는 거 인식하기가 편해요. 데이터셋 파일 사용. 이 데이터셋 파일에 들어가는 제이슨 구조도 답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반복 처리 가능한 부분 시도해 보기. 이거를 왜 시도해 보기라고 했냐면은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지금 이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변수로 처리해야 될지는 아직 조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당장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시도만 해보기. 일단 여기까지 먼저 포커스 맞추세요. 여기까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진짜 백엔드 연동 들어가면 돼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 낮에 취업반 같은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좀 사실 내일 그렇게 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여기서 진도 홀드 해야 돼요. 이게 적응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이전에 배운 거 적응하기도 전에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쌓여서 그렇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제가 막 당기면은 그래도 좀 끌려오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진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더 끌면은 이제 많이 난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다음이 진짜 에이젝스랑 리덕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하면 이제 리액트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남은 부분 하고 나면은 한 1.5시간까지는 좀 무리고 1.7시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한번 뭐라도 샘플을 잡으셔갖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볼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에이작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주말 쉬고 오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남은 시간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의 페이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 운영을요. 밀어놨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내일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일단 요 세 가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서 내일 남는 시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선정한 주제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주제를 여기 요 예제가 그 W3C 스쿨에서 나오는 그 표준 예제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제 중에 좀 하실 만한 수준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튼 한번 주말 포함하셔서 좀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고, 오늘은 태그로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 출력하는 것까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